영화 호프에 대한 혹평과 호평. 나홍진 감독이 약 10년 만에 신작 호프로 돌아왔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뒤 해외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장르 영화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2시간 반이 넘는 러닝타임 속에서 이야기가 길을 잃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렇다면 호프는 정말 압도적인 걸작일까요? 아니면 놀라운 장면들만 남긴 채 서사의 완성도를 놓쳐버린 영화일까요? 오늘은 호프를 둘러싼 해외 호평과 혹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평하는 쪽이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영화의 압도적인 규모와 나홍진 감독의 연출력입니다. 거대한 세트와 파괴적인 액션, 화면을 가득 채우는 장엄한 이미지가 단순한 볼거리에 머물지 않고 관객을 영화 속 재난 한가운데로 밀어넣는다는 반응입니다. 인간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충돌하는 장면에서는 공간의 크기와 인물의 움직임, 음향과 편집이 치밀하게 맞물립니다. 카메라는 사건을 멀리서 구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관객이 인물들과 함께 달리고, 숨고, 넘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평론가들은 호프가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러닝타임 전체에 걸쳐 보여줄 만한 장관을 몇몇 장면 안에 한꺼번에 몰아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광활한 산과 폐허가 된 마을,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물체와 외계인의 피해 달리는 인간의 모습은 재난, 영화의 압도감과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거대한 제작비를 통해 화려한 장면을 나열한다면 호프의 이미지는 감독의 개성과 주제의식을 품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평론가들이 주목한 것은 화려한 볼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프는 익숙한 외계 생명체와 크리처물의 설정을 가져오면서도 이를 단순한 괴수 영화의 문법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진짜로 바라보는 대상은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그 존재를 마주한 인간들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이름을 붙입니다. 괴물이라고 부르고 적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빠르게 퍼지고 두려움은 폭력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잘못된 정보를 믿으며 살아남기 위해 더 큰 폭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호프에서 인간과 외계 생명체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 전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오판, 집단적인 광기, 타자를 괴물로 규정하는 폭력성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가? 우리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정말 괴물인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홍진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끼워 넣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공포와 웃음, 비극과 풍자가 한 장면 안에서 충돌합니다. 일반적인 장르 영화라면 분위기가 깨진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호평하는 평론가들은 바로 이 불균형이 호프의 독창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인물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빠진 인간은 실수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영화의 블랙 코미디는 단순히 관객을 웃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풍자입니다. 이 때문에 호프는 장르 영화의 규모와 작가, 영화의 문제의식을 동시에 밀어붙인 야심찬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야심이 영화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는 혹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혹평의 중심에는 긴 러닝타임이 있습니다. 영화는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인물과 사건, 미스터리와 액션을 펼쳐 보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장면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반부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도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반부는 매우 강렬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흔적과 죽음이 등장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화는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소리와 흔적, 파괴된 공간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공포를 키웁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저 거대한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관객은 단서와 오해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지만 혹평하는 쪽은 외계 생명체의 정체와 목적이 드러난 뒤 영화가 힘을 잃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가 구체적인 괴물과의 싸움으로 바뀌는 순간 영화가 익숙한 크리처 액션의 문법으로 돌아간다는 비판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두려웠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 뒤에는 하나의 액션 대상으로 소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호프가 처음 던졌던 중요한 질문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왜 알 수 없는 존재를 적으로 규정하는가? 인간의 오해와 폭력은 어떻게 비극을 만드는가? 타자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영화는 분명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려 하지만 후반부의 거대한 액션이 그 질문들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와 인물의 깊이가 시각적 완성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저마다 뚜렷한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욕망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누군가는 뒤늦게 자신의 오판을 깨닫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는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실행합니다. 인물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어떤 내적 변화를 거치는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인물들이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 오판을 상징하는 인물, 희생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뉘지만 그들의 감정과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재난이 벌어져도 관객이 인물의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화가 다루는 주제도 때로는 사건과 인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보다 대사와 상징을 통해 직접 제시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탐욕, 타자에 대한 오해, 폭력의 반복이라는 주제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인물과 사건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2시간 반이 넘는 영화를 따라온 관객에게 호프의 결말은 완전한 마침표라기보다 갑작스러운 중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었다기보다 앞으로 더 큰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호평하는 쪽에서는 이를 더 큰 세계관과 속편을 암시하는 열린 결말로 받아들였습니다. 호프가 한 편의 영화라기보다 거대한 서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호평하는 쪽에서는 한 작품 안에서 끝맺어야 할 이야기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음 편으로 넘긴 것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긴 시간을 견디고도 완결된 감정을 얻지 못한다면 러닝타임은 더욱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장면은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는 느슨하고 철학적인 질문은 후반부의 액션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인물은 상징적인 역할에 머물고 미스터리로 시작한 영화는 익숙한 크리처물로 끝납니다. 그래서 호프는 압도적인 걸작이라는 평가와 과도하게 늘어진 블록버스터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습니다. 이 영화는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여주며 지나치게 야심찹니다. 그 거대한 야심에 올라탄 관객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관객은 길을 잃고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호프는 제목 그대로 관객에게 거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한국 장르 영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한 감독의 상상력이 얼마나 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